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갈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 갈등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 갈등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 트웬지 작가의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대별 특징을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신이 속한 세대와 다른 세대를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92년생으로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대략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IMF 외환위기를 어렸을 때 겪었다라는 거, 그리고 디지털 혁명을 경험한 세대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IMF를 겪었던 게 한 5살, 6살 이때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경험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을 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는 거의 직접적으로 겪었다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도스 컴퓨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GUI 형태의 컴퓨터들을 아주 일상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이제 PC방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중학교 넘어가면서부터 PC방에 가는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높은 교육열과 대학 진학률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0% 이상이 대학을 갔다 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대학 진학에 대한 관심이 큰 상태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크지만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벌어들이는 수입 또한 역대 어떤 세대를 뒤돌아보더라도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각 세대별로 얼만큼 버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물가 상승률이라던가 화폐의 가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밀레니얼 세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전 세대들의 평균적인 수입은 6만 달러 있었고요. 밀레니얼 세대만이 7만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학력을 가지고 실제로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난하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크게 3가지 공감 가는 거를 뽑았거든요. 첫 번째는 집값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집값으로 대표되는 거기는 한데,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재화들의 가격이 내가 버는 월급의 상승분보다 더 빠르게 올랐을 때 나는 가난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자금 대출입니다. 너도 나도 대학에 가는 게 의무처럼 돼버리다 보니까 실제로 대학에 갔을 때 빚을 내면서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나라를 돌아보더라도 국가장학재단이라는 데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펀딩을 받는 것들이 익숙해지고 사회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학자금 대출을 끼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어느 정도의 빚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빈곤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바로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혹은 밀레니얼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SNS가 발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2012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페이스북이라는 게 엄청 크게 뜨기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페이스북이 엄청 유명한 SNS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SNS가 발달을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모습과 남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었고, 남들이 자신의 리즈 시절 가장 행복한 순간을 찍어서 올리는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의 삶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행복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가난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중요하게 인식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청소년기 때 SNS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표가 되고 좀 적극적인 규제를 나서고 있다 라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과거 페이스북의 CEO, 지금은 메타라는 회사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를 불러서 SNS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보상책이 마련되어 있냐라고 이제 혼내는 듯한 그러한 영상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늦어진 연애와 결혼입니다. 이 책에서는 격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단어를 쓰다 보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정지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애와 결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제적 부담과 개인주의 같은 것들이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책의 저자는 기술의 발달이 슬로우 라이프를 초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가 정의하는 슬로우 라이프는 뭐냐면은, 과거 세대들이 평균적으로 이 나이대에는 결혼을 했다더라 라는 것들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전 세대가 뭐 20대 중반에 후반에 결혼을 했다, 근데 요즘에는 30대 초반에 중반에 결혼을 한다, 이러한 변화를 슬로우 라이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 부담도 될 거고 뭔가 개인주의 같은 것들이 좀 더 만연해지다 보니까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결혼이 의무화되어
형성되어 있던 약간 사회적인 풍조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술의 발전이 개인주의를 가속화시킨다라는 건데, 뭔가 자동화 기기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혼자 살면서도 충분히 평화롭고 되게 여유롭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개인주의에 좀 더 익숙해져 있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쫓아가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종교에서 좀 더 멀어지고 정치 참여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또한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으로 뽑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던 세대라는 겁니다. 저를 돌아봐도 약간 자만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이제 청소년기 뿐만이 아니라 20대 초중반까지도 자만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현실의 벽, 쓰디쓴 현실 뭐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아,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작고 작은 존재에 불과했구나, 막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 현실과 이상의 괴리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은 물론 많은 독자님들께서 구독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도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내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전에 없던 좌절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 자신감이 너무 높았던 상황에서 뭔가 실패를 맛보거나 하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